멈춘 시계. 이정수는 72의 나이로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1년 반. 그동안 그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식빵 한 조각과 우유를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켜지면 그는 그저 그곳에 앉아 시간이 흐르는 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건, 뉴스건, 예능이건 상관없이 화면 속 사람들이 떠들고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 그것들은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죠. 그의 눈은 화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딸이 태어났던 날, 함께 여행을 갔던 추억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아파서 정수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있던 정수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서 멈춰 있었죠. 아, 배터리가 나갔나? 그는 중얼거렸지만 일어나 배터리를 갈아 끼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확인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계는 그대로였습니다. 11시 20분. 정지된 시간. 정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계도 나처럼 멈춰버렸구나.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 마치 자신이 투명한 유리병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벚나무에는 꽃이 피어 있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시간만은 어디선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수는 아내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빈 방이었습니다. 옷장에는 아내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아내가 쓰던 향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끔 그 향수병 뚜껑을 열어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내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는 텅 빈 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침대 끝에 앉아 사진 액자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펼쳐질 긴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아내는 먼저 떠났습니다. 정수를 혼자 남겨둔 채 그는 사진을 도로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려진 화분.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빨래를 널려고 문을 열었다가 구석에 놓인 화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난초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무척 아끼던 꽃이었죠. 아내는 매일 아침 이 난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절하고 잎사귀에 먼지가 쌓이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식물도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게 아내의 지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난초는 말라 있었습니다. 잎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지 오래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그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죽었겠지.
그는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말라비틀어진 잎사귀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난초 물 좀 줘요. 목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문득 손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떠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분에 부었습니다. 물은 마른 흙 사이로 스며들었고 잠시 후 밑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흙이 너무 말라서 물을 제대로 머금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날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특별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혹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 때문에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끼던 꽃이니까 그냥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정수는 또다시 물을 주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내려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갈색으로 말라버린 줄기 사이에서 연두빛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놓칠 뻔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생명의 징조가.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그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척했지만 사실은 작은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날 이후 정수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새싹을 확인하고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겼습니다. 작은 새싹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정수는 새싹의 성장을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도 함께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베란다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새싹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새로운 잎이 하나 더 돋아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네. 힘내. 목소리를 내어 말하니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난초를 보살피는 것이 정수에게는 하루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난초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정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완전히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다. 길 위의 사람들. 어느 오후 정수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집 안에만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초를 보살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걸까요?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정수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정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햇살이 기분 좋았습니다.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시장 쪽으로 향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수는 걸으면서 무심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배추 싸요. 오늘 막 들어온 거예요.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빛났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자 아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슬픔을, 기쁨을, 일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멈춰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아직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도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어귀에 이르자 붕어빵 가게가 보였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수는 몇 년 만에 붕어빵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겨울마다 사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중년의 남자가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 드세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혼자냐는 질문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같이 먹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난초 앞에 앉아 붕어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나 줄게. 그는 중얼거리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팥소가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난초의 새싹은 어느새 잎 두 개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난초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기쁨이 된 건. 새싹이 자라는 것, 붕어빵 한 개, 따스한 봄볕. 예전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그에게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은 붕어빵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따뜻함을, 달콤함을,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다시 피는 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난초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잎이 여러 개 돋아났고 줄기는 단단해졌습니다. 초록빛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봉오리 하나가 줄기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살짝 만져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다칠까봐. 꽃을 피우는구나. 그는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봉오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드러났고 가운데는 연한 분홍빛이었습니다.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향기였습니다. 정수는 난초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죽음도 사라짐도 끝이 아니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또 다른 계절이 오는 거지. 난초는 말라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긴 겨울을 견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시 새싹을 틀고 꽃을 피웠습니다.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멈춘 게 아니라 그저 긴 겨울을 지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봄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다. 정수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이 얼마나 자신을 걱정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끓여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좋아요, 아빠.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정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기대라는 감정. 내일이 기다려지는 감정.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던가. 아내의 장례식 이후였을 겁니다. 그때 딸은 자주 연락할게요. 아빠라고 말했지만 정수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딸이 몇 번 전화했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더 그리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수는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밥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외면했던 시간들을 다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난초가 다시 꽃을 피웠듯이 정수의 마음도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빛,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베란다에 앉아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꽃잎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수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새 우는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인생은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었구나.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난초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피어나는 거였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11시 20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간은 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시간은 난초가 새싹을 틀고 꽃을 피우는 그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시계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으로 시계를 닦았습니다. 서랍에서 새 배터리를 꺼내 끼웠습니다.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시간도. 정수는 시계를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었습니다. 오후 6시 10분.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된장이 있었습니다. 두부도 있었고 감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좀 더 사와야겠네. 그는 중얼거리며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애호박, 양파, 대파. 딸이 좋아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김치전도 부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침가루도 사야겠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설렘인지 모릅니다. 베란다 쪽에서 은은한 향기가 흘러왔습니다. 난초 향기였습니다. 정수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그의 봄도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뒤척임도 없이 편안하게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난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이제 괜찮을 거예요. 미안해. 늦어서. 정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봄도 때가 되어야 오잖아요. 아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딸 잘 챙겨주세요. 그 아이도 외로워요. 그래, 그럴게. 그리고 당신도 행복하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개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전날 시장에 가서 재료를 모두 샀습니다. 싱싱한 애호박, 양파, 대파, 그리고 딸이 좋아하던 부침가루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가르쳐준 대로 정성스럽게 재료를 썰고 끓였습니다. 된장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구수한 맛이 날아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정수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아빠,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수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서 와. 정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딸은 현관에 들어서며 정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수도 딸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보고 싶었어요, 아빠. 나도. 정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딸은 직장 이야기를,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된장찌개 맛있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에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딸을 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이것 좀 봐. 난초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얀 꽃을 활짝 피운 채로 봄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딸은 숨을 죽이고 꽃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네요. 살아났어요. 그래, 다시 살아났어.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어. 우리의 봄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난초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에는 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도 그의 딸도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난초 꽃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정수는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딸도 그랬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도 올게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그때는 김치전 부쳐줄게. 좋아요.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내를 닮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 네, 아빠. 건강하세요. 너도. 문을 닫고 정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시간도. 그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난초 앞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그는 꽃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난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정수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